유명 화가들의 아뜰리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곳에서 화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비밀스런 공간을 상상했을 것이다. 상상과 실제, 구상과 현실의 공간인 유명 화가들의 아뜰리에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녀는 나비 작가로도 잘 알려진 남경민 작가. 철저한 자료조사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대가들의 작업실을 재탄생시킨 남경민 작가와 그녀의 작품을 김종근 미술평론가와 김설인 아트 컨설턴트와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무슨 화가의 작업실 안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클림트 작업실 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남경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테마로 마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작가 남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나비처럼 사실은 막 이렇게 홀로 날아다니는 그런 작가죠. 네, 그런 걸 꿈꾸고 네. 있어요, 선생님. 나비가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오늘 나비 그림 그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예. 원래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유화로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네. 나비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드로잉 어떤 스케치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드로잉 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개가 화병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작가님. 네, 날개는 예. 우리가 몸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속에도 저는 심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심장이 그 뛰는 거를 중지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의 심장에 그 희망을 잊어버리면 네. 그 몸은 살아있지만 그 내면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네. 그래서 저는 날개를 어떤 희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나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해서 나가는 나의 희망을 멀리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병 속의 날개를 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작품에는 실제로 많은 단서들이 존재하는데 아, 이를테면 네. 해골이나 백합이나 날개 같은 최근에 예. 보인 예. 그런 저런 단서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나비 작가로서의 그 나비는 선생님께 어떤 의미신지 궁금합니다. 나비는 저의 어떤 영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캠퍼스 안에서는 그 평면이기 때문에 캠퍼스가 그 공간 안에서의 3차원적인 한영을 네.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희 클림트 작업실인데 클림트와 저와의 어떤 교감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신저. 네, 메신저 역할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죠. 네. 그리고 또 저의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나비의 존재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전 미팅을 가졌을 때 이 네. 날개를 싸고 있는 유리병 네. 의 의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깨지기 쉬운 그쵸. 유리병을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각각이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나비와 해골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 앞에 있는 그림에서는 그 나비와 해골은 각각 어떤 의미를 띠고 있나요? 나비는 제가 이제 한 10여 년쯤에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서 미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원 전을 마지막으로 전시를 이제 끝으로 예. 그 미학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런 시점에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서 나비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산책을 끝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커튼 사이로 나비들이 들어와서 막 하늘거리며 날고 있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작업을 하면서 나의 어떤 내면의 흐름이나 내가 성찰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유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될까 생각을 네. 하고 있었을 때 나비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나의 내면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신의 계시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게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그쵸.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예. 영감을 수시로 많이 받아요. 꿈도 굉장히 많이 꾸고. 아.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받지만 여행을 하면서 여행. 그리고 자연에서 네. 많이 네. 느끼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 영감은 다방면으로 많이 오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네. 이 작가가 네. 사실은 뭐 예. 그렇게 쉽게 네.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작가 선생님이 그 운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루소 같은 사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가가 되고 그다음에 고갱도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화실에서 이미 그림을 알게 되고 남경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림 속의 어떤 오브제들 특히 네. 나비 같은 것을 보면 어린 시절에 집안에 들어온 그 나비의 모습이 그림 속에 성인이 다 된 지금에 와서 네. 나비로 부활해서 어떤 미술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매개체로 등장하는 점이 참 어떻게 보면 남경미 씨 숙명적인 화가. 네. 사실 그거 아니면 또 뭐를 광고쟁이가 됐겠죠. 광고 네, 쪽에 제가 계시나요? 광고를 좀 했었어요. 예. 20대 때 그때 광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파견 나가서 이제 광고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매경 회사로 광고를 들고 막 뛰어갔던 네. 그런 기억도 인연이 있습니다. 깊은 사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뭔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네. 이번에 했었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저를 여기로 이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떤 끌어당기면 질서 했었어요. 같은 것이 사실은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네. 보면은 이 남경민 그림의 가장 특징은 자기가 그리고 싶어 했던 혹은 자기가 좋아했던 작가들을 네. 전부 다 자기 화실에 네. 네. 불러들인다는 거죠. 여기는 뭐 구스타프 클림트의 예, 예. 그림이 네. 불러와 있는데 예. 다른 작품들에서는 예.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네. 폴 세잔느라든가 피카소라든가 예, 예. 네. 약간 저작권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작가들만 아주 잘 불러다가 예. 네. 자기 그림으로 예. 완벽하게 변형을 시키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맥락은 바로 어떤 그 미술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작가님의 오마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남경민 작가가 그런 작가들에 대한 예술적인 경외감이라든가 존경심 네. 그런 것들이 일차적인 것일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아마 어쩌면 내 작품도 그런 작가들과 동등한 같은 그 가치를 급이다. 네. 갖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동급이다. 네. 같이 놀겠다. 뭐 이런 의도도 사실은 그렇죠. 작가의 약간 오만불쌍한 그런 것도 맞나요, 사실은 작가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제 의중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 저기 클림트의 방에서도 그렇고 예. 그 클림트와 제가 마주 보면서 어떤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을 마주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제가 물론 후배 화가고 이게 선대 화가긴 하지만 그 뭔가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 네. 우리가 네. 저 공간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어떤 그냥 작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클림트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작업을 네. 계속 할 수 있는지 평생. 그리고 아. 독신으로 또 살았어요, 클림트가. 네. 그래서 저는 평생 독신은 아니지만 그 독신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작업 세계를 철저하게 아, 그 네. 유지시키면서 평생을 사는 거에 대한 예. 어떤 존경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가장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한 분이 마티스라고 그 이유가 색채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에서도 색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한 색감을 유지하셨나요? 저는 그 마티스가 또 피카소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 네. 김정구 선생님께서 네, 마티스하고 네. 피카소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좀 그러시네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마티스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커다란 그런 개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 직장인들이나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을 하고서 집에 와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네. 앉아서 그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마티스를 좀 닮고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밝은 색채 또 그리고 거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남경민 작가의 네. 그런 작품 속에는 마티스가 추구했던 네. 정말 안락 의자와 같은 그런 그림 네.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지친 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남경민 작가의 그림이 되게 색채가 정말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선희 씨가 네. 색채 마술사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피카소가 마티스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티스의 심장 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색채에 대해서 뜨거운 것을 표현해내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남경민 그림 속에 그런 화사하고 온화하고 맞아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예. 너무 아주 평안한 그런 그 다양한 색채들이 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에 어울리는 멋진 평론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색이 온화하고 따뜻한 4월의 햇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지금 예. 시즌하고 맞는 예. 그림을 저희가 소개하는 것 같네요. 제가 네. 그 색채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예. 그림을 사실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마음의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예. 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전혀 뭐 공부를 안 한 문외한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림을 딱 보고서 색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름답다 내지는 저거 불쾌하다 뭐 이런 거는 순식간에 느끼거든요. 정말 1초도 안 돼서 그 그림이 좋다 싫다 그거를 판가름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저만의 색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화나 또는 일상에 저는 자연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네. 또 네.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연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스승처럼 생각을 하고 늘 연구를 하죠. 네, 작가님 작품에 어느 순간 그냥 실내 장면에서 나비가 날아들기도 했지만 또 어느 순간 색채가 더 풍성하게 화려해진 그런 느낌이 저는 흐름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초기의 그림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화사하고 네. 밝아진 부분들이 역시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경민 작가가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아주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네. 작년에 프랑스에서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 소개할 때 네. 그 남경민 작가의 작품이 메인 작품으로 이렇게 네. 소개가 됐었어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되게 그 경탄하고 주목했던 것이 네. 바로 남경민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화사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색채. 예.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뭐 피카소라든가 마티스라든가 맞아요. 고흐라든가 예. 이런 네, 사람들 네. 자기 네. 화실에 다 불러들이는 그런 네. 능력을 아마 그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예. 공부도 많이 하시겠어요, 작가님. 네, 지금 이제 나비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공부를 안 할 예. 수가 없죠. 예. 왜냐면은 어떤 분은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예. 제 그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도 예. 계시고 네. 메일도 보내고 그러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클린트 작업실을 그리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 뭔가 부족하고 네.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또 에피소드 같은 거, 그리고 클림트가 뭐 다양한 여자를 사귀고 그 중에 한 여성만이 나중에 그 유언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뒷얘기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저도 작업할 때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몰입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공부를 더 꼼꼼하게 하고 스케치도 이제 되게 꼼꼼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죠. 네. 근데 그 네. 남경민 작가, 뭐 누구나 작가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네.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네. 아마 한 4, 5년 전인가요?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가 네, 어떻게 몇 년? 지금 저희 엄마 같아요. 네. 2008년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 2006년 하반기 때 제가 UI 갤러리를 개인전을 하고 그때 성황리에 이제 마쳤어요. 그거를.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근데 마침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네. 제가 그때 갤러리 현대 개인전을 또 네.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매일 그리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매일 울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의 어떤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던 이제 몇 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들 지금 보면은 되게 맑은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마가 내 곁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나한테 또 과제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어머니가 그 보통 분하고는 좀 다르셨어요. 그냥 주부시긴 하셨는데 그 딸이 그냥 보통 주부로서 또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보다는 자기의 일을 가지면서 어떤 좀 더 성숙한 여성이 되기를 저한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꿈이 영화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루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와세대 대학 졸업하시고 유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딸이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삭발까지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 못 이루신 꿈을 저한테 투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 한 남자의 어떤 아내로서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일로서 네. 그림을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밥 먹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되게 뭉클하네요. 네. 듣기만 해도. 네. 근데 결국 그 작가는 사실 우리 화단에서 아주 평가받고 네. 인정받는 그런 좋은 작가로 사실은 성장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뿌듯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영화 배우가 안 된 것이 약간 좀 부담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꿈을 그렇게 꾸셨다고 하니까요. 솔직히 뭐 우리 화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예. 또 남경민 씨가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네. 이건 뭐 원래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김선우 씨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그 중앙일보에서 한번 그걸 예. 봤었어요. 남경민 화가의 작품은 네. 컬렉터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넘버원의 작가다.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이유가 예.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화사한 것에 그치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인 매개물들, 예를 들면은 해골이라든가 병 속에 들어오는 붓이라든가 혹은 네. 그 날개라든가 이런 그리고 그 공간을 부여하고 있는 그 나비들. 어떤 메신저 같은 네. 나비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어떤 그 매력을 주는 것이 큰 컬렉터들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컬렉터분도 계세요? 기억에 남는 네. 컬렉터분은 제가 컬렉터분들하고 친분을 네. 맺는 그런 스타일이 별로 아니어가지고 네. 몇 분 안 계신데 제 그림 처음 사신 분은 2005년도에 브레인 팩토리의 그 조각가 구본주 씨라고 네. 그 사모님 전미영 씨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그 경복궁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한 10년 정도 일하시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쪽 화랑가를. 근데 제 그림을 처음으로 사셨다고. 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작가를 보면 안 돼요. 이 작가가 평생 그림을 그릴 것인지. 네. 그래서 저한테 평생 그림 그릴 것 같다고. 예. 제가 그때 아마 그 어떤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예. 그뿐 아니라 가수분도 선생님의 작품을 수정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발라드의 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이승철 씨요? 네. 작가님 어떻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 그냥 저 아는 학아분께서 네. 인터뷰하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이거는 딱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승철 그 가수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너무 가창력도 좋으시고 그 내용도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예.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성찰하는 네. 그런 그 가사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제 작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대단한 어떤 권위나 영예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뭔가 교감하고 있는 것 같은 서로 네. 예술적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좀 나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숫자도 늘어나고 어느새 네. 나비가 어머니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교수님. 저는 이 그, 실내 풍경 안에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선생님 그래요? 작품의 핵심이 또 내러티브, 그러니까 어떤 서사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유명 화가들을 불러오면서도 그거에 네.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서도 또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가끔 사람이 등장해도 한 뒷모습 정도로만 등장하는 그런 거는 또 어떤 네. 의미를 주는 건가요? 뭐 제가 볼 때 이제 뭐 작가가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제 공간 안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 있거든요. 뭐 우리가 평소에 의자에 많이 앉고 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커튼도 있고 문도 있고 그런데 그 의자는 사람의 어떤 부재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이고 또 다른 어떤 기물 같은 것도 예. 그 하나하나 그냥 그리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저 그런 해골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되게 그 유한하잖아요. 사실 예. 우리 영원한 네.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 해골을 그리면서 아주 저는 정말 그 사기글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저걸 그리거든요. 해골을요? 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해골이 예뻐 보이세요. 네, 제가 네. 그 전시할 때 저번에는 그 해골만 없으면 작품을 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대요. 그렇구나. 근데 또 해골을 좋아하시는 네. 컬렉터 분들도 또 있으세요. 그래서 해골 때문에 싫고 좋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저 해골을 저는 이렇게 그리면서 제가 좀 더 내면적으로 좀 더 저를 더 성찰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실해야 되겠다. 그런 사유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어떤 사유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되게 해골을 즐겨 그리죠. 네, 이제 뭐 작가 선생님 이제 네. 본인 작품들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요. 작가가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작가의 얼굴이라든가 네. 초상화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되게 어울릴 것도 같지만 사실은 썰렁하죠. 근데 어쩌면 작가는 자기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 예. 존재보다 나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쪽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그 작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골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사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저 그림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가요? 이 그림에서는 나비가 지금 약간 동화책처럼 마무리를 지어주고 계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 귀여워요. 작품에서는 네. 이 더듬이를 안 그리거든요. 너무 웃음 짓게 동화책 만드는 같아요. 네. 책이 네, 그래서 제 작품에서는 사실 더듬이를 그리면 너무 완벽한 저쪽에 나비가 네. 그러네요. 네, 나비가 여기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더듬이를 그리면 진짜 뭔가 나비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것 같은. 근데 더듬이가 없어도 나비 같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더듬이를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방송을 하면서 얘가 완벽한 나비로서 나는 지금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제가 아까 이제 그 소통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희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늙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 늙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 그 지금 나비가 그 어떤 섬세한 깨지기 쉬운 그 병 속에 간직되어 있는 심장, 마음속의 심장으로부터 날갯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커튼, 저 뒤쪽에 어떤 커튼 너머에 어떤 새로운 경지, 어떤 이상을 위해서 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계속 날아가고 싶은 그런 작가의 저의 어떤 뜨거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작가님. 네. 앞으로는 혹시 어떤 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계획은 일단은 성실한 작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어렸을 때, 뭐 10년 전 이때는 성실한 작가보다는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많이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많은 거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열정적인 어떤 그런 작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성실함을 기본으로 해서 건강이 유지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녹화 날이 사실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을 참 많이 닮은 작가 남경민 씨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사비나 미술관 네, 같이 네. 뵈면서 그때 계획 잡으면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을